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그 자녀 세대에 대한 그 주거 마련일 텐데요. 또한 청년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역시나 내가 살 집에 대한 아마 주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높였습니다. 이 영상은요, 그래서 버팀목 전세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는지 그걸 설명하는 영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정부가요, 이번에 10월 4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그러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뭘까요? 대표적인 서민 전세대출인데, 아마 우리 자녀 세대가, 또한 우리 청년 신혼부부가 나 전세를 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많이들 은행 먼저 가시는데요. 아니요, 먼저 정부가 마련한 정책자금인 이 버팀목 전세대출을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에 맞는지, 그 기준에 맞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조건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버팀목 전세대출이. 뭐가 문제냐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너무 한도가 작고요. 금액도 작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서울 수도권에 뭐 전세에 살려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사실 조건이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오늘부터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같이 표를 보면서 알아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표만 보면 돼요. 자,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대출 한도 확대가 됐는데 어떻게 확대가 됐냐면 보세요. 청년입니다. 자, 기존에는요, 보증금 1억 원에 대출 한도가 7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1억 원 이하의 전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서울 수도권에 원룸 하나 구하려고 해도 전세로 1억 원 막 넘어가는 데가 태반이거든요. 오피스텔 막 이런 것들. 현실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보증금 상한을 높였습니다. 3억 이하의 전세를 구한다 그러면 2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와요.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괜찮죠? 3억 원,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때 이제 2억 원까지 전세 대출이 나온다는 거. 자, 신혼부부 가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가볼게요. 자, 수도권에서 내가 전세를 구하고 있어요. 기존에는요, 3억이었어요. 3억에 국민 편형 아파트 전세 없죠. 사실 많이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많이 없어요. 기존에 그랬어요.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상한이 있었고요. 그럼 거기서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 근데 이거를 1억 원씩 더 늘렸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때에 3억 원까지 이제 전세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만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버팀목 전세 대출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또 조건만 맞는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방 같은 데 가보겠습니다. 자, 지방이에요. 기존에는요, 2억 원 이하의 보증금이에요. 2억 원 이하의 전세 샀을 때 1억 6천까지 이제 전세가 나왔는데 대출이 이번에 이제 3억 원 이하의 전세, 3억 원 이하의 전세를 살 때 2억 원까지 이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집 구하시는 분들, 또한 전세를 사셔야 되는 분들은 3억 원 이하의 전셋집은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구나.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버팀목 전세자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이다. 가장 많이 아마 이 전세자금 쓰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조건이 어떤지 볼게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야 되고,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야 돼요. 또한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만 됩니다. 근데 워낙 조건이 좋아요. 대출 금리가 2%입니다. 현재 10월 4일이거든요. 오늘이 10월달 이번 주에 전세자금 대출 상단이 6.8%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그럼 6.8% 아마 다음 주 되면은요,
지금 한 7% 넘어갈 수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7% 될 텐데 이게 최대가 2.1%거든요. 대출 금리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건만 된다 그러면 꼭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출 한도가 수도권 3억 원 돼 있죠. 이게 이제 변한 거죠. 이번에 이제 수도권이 4억 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번에 오늘부터. 아직 이게 바뀌어지지 않았죠.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하고 최종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전세 살아야 되는데 이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버팀목 전세자금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만 알지? 주택도시기금은 또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자,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들어가셔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개인 상품에 보면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청년, 아까 얘기했던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번에 내가 이거 해당하겠구나, 그 조건 보셔도 되고요. 이러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라면 아마 자녀분들 결혼할 때에 살아야 될 집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은행 가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먼저 가장 뭐라고요? 정책자금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정책자금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그 다음에 청년 전세자금, 이 버팀목 전세자금을 꼭 먼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럼 또 가볼게요. 자, 공문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디딤돌 대출이라고 나옵니다. 디딤돌 대출. 이 디딤돌 대출은 뭐냐면 주담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결혼 후에, 결혼 전에는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면 본인이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 후에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하죠.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이번에 도입이 됩니다. 자,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한도는 1억 5천만원, 신혼부부는 2억 7천만원까지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은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결혼 전에 내가 디딤돌 대출을 받았어요. 이거는 주담대입니다. 내 집 마련할 때. 근데 이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갈아타야 되니까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또 큰 집으로 이사할 때.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이 절차가 생략됩니다.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그냥 바로 갈아타는 겁니다. 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이 더 한도가 크니까. 이해되세요? 결혼 전에 내가 디딤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결혼했네요. 그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이 더 조건이 좋아. 나 이걸로 가야 돼. 근데 그 전에는 뭐야? 상환하고 갈아타야 되는데 이젠 상환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갈아타게 된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정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수요자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예요. 내가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그걸 갈아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디딤돌 대출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구입자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살 때 받았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요 이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디딤돌 대출, 한마디로 여러분께서 주담대, 정책자금이죠. 이것도 내 집 마련했을 때에 정책자금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가 이제는 조건은 좋은데 더 까다롭죠. 보금자리론보다. 아무튼 간에 디딤돌 대출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고정금리를 알고 있는데 사실 변동금리도 있어요.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문에 나와 있어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디딤돌 대출인데 변동금리였는데, 그러면 이거를 고정금리로 이번에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이 내용 꼭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얘기하면서 같이 공문에 나온 이 디딤돌 대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내가 전세에 이제 살아야 돼요. 아, 나 결혼했어요. 난 청년이에요. 아, 나 요번에 전세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봐라? 주택도시기금 들어간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아니면 청년 전용 전세자금, 이 버팀목 전세자금 이때더라. 조건이 맞아. 부부 합산 연소득 아니면 내 연소득이 조건에 맞아요. 다른 조건도 다 맞아. 그럼 나 해당되겠네. 그런데 이번에 한도를 더 높여줬다는 거. 그 현실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고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죠. 사실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꼭 알아야 되는 정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가 전세를 들어갔단 말이죠. 뭐 갭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전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내가 내 집에 대해서 갭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또한 그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한도가 있고 그전에는 일단은 내가 내놓은 전세 상품이 그 기준에 못 맞춰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번에 만약에 내가 내놓은 전세가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이라든지 청년 전세자금 그 버팀목 자금의 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건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전세가 좀 더 잘 나가겠죠. 뭐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꼭 알아야 될 정보기도 하지만은 일단 중요한 건 실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요거 체크하셔서 여러분 자녀 세대나 아니면 본인 내가 청년 세대라 그러면 꼭 먼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께 살아있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였네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사실 부동산인데 여러분께 이제는 하나하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야,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 여정가족은 구독자 모임입니다. 10만 대군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여정가족이 남아 계시고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셨죠? 우리 여정가족님 마지막 또 인사드리려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 경제 또한 재테크 여러분 돈 버는 방법들 계속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여러분 꼭 큰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인사드립니다. 아까도 한 얘기지만은 자주 하면 좋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